안녕하십니까. 진짜배기 아쿠아포닉스 피쉬 히어로의 심용주 박사 인사드립니다. 전 지금 서천 아쿠아포닉스 농장에 와 있습니다. 이 농장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비닐하우스 온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농장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초 최대 규모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디커플드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 RAS 서브파트, 즉 물고기를 양식하여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핵심, 아쿠아포닉스 농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무엇으로? 네, 디커플드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하이드로포닉 서브파트, 즉 수경재배 서브파트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여기서 만들어진 물, 영양수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흘러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것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드린 바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5톤짜리 물고기 양식용 수조입니다. 이 수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수조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과학? 바로 수처리 과학과 양식 과학입니다. 일단 각각의 코호트, 총 3개의 코호트가 있고요. 각각의 코호트는 5톤짜리 수조 2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항상 질문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박사님 궁금해요. 물 1톤에 물고기 몇 마리를 기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주십니다. 저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물고기를 몇 마리나 1톤의 물에 기를 수 있냐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물고기가 완전히 성장했을 때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또는 몇 그램입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밀도 밀식사육을 하지 않는다. 고밀도 밀식사육을 하게 되면 보통 물량의 20%까지도 물고기의 총 중량을 계산하는데요. 아쿠아포닉스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쓸데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산소 용액이라든지 등등을 설비하기 위해서. 따라서 일반적인 아쿠아포닉스에서는 거기까지 아닌 물 중량 대비 6%의 물고기를 넣습니다. 박사님, 저는 몇 마리를 넣는지 물어봤는데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 물고기가 완전히 성장했을 때, 이를테면 12개월이 지나서 완전히 성장했을 때 한 마리당 1kg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물 전체 중량의 6%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톤의 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1kg까지 자라는 til라피아를 기르고 있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비록 5cm, 10cm짜리, 10g, 20g짜리 작은 물고기였지만 1년이 지나면 1kg이 될 것이고 6%까지 기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1톤의 6%인 60kg, 성체가 6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1톤의 물에는 성장했을 때 1kg이 되는 나일 til라피아 60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단 물고기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1년 동안 100% 살아남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이니까 실제로 물고기를 이식할 때에는 5마리에서 7마리 정도를 더 넣어주는 것이 맞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하나, 물고기를 기를 때 양식 수조와 관련한 과학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자, 아쿠아포닉스 양식 수조와 관련한 두 번째 과학 무엇이냐 하면 물이 도는 속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 물이 도는 방향, 그 다음에 물이 도는 특히 속도는 내부에서 발생한 먹다 남은 찌꺼기 사료나 물고기가 만들어낸 분변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볼텍스, 일종의 회전수류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회전수류가 너무 느리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물고기의 분변이나 사료 찌꺼기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해서 물의 수질이 나쁜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 물고기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빨리 돌지 않으면 물 수조 내에 일종의 사강이 만들어진다. 사강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공간, 데드존이라고 하죠. 그 데드존이 발생하게 되면 데드존과 데드존이 아닌 곳 사이에 물의 교반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나이트로젠, 어떤 암모니아와 같은 특정한 물질의 농도가 서로 다르게 되고요. 동시에 DO, 녹아있는 산소의 용해량도 서로 다르게 돼서 각각의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현기성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류가 돌 때 수류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아니, 너무 빠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방금 너무 느리면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쓰레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서요. 너무 빠르면 물고기가 물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네, 쉽게 피로해지는 거죠. 즉 물고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대신에 삐쩍 마르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고기가 밖으로 튕겨나가서 수조의 외벽에 부딪혀서 죽는 불상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학이 많이 숨어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른바 설비업자들에게 아쿠아포닉스를 맡긴다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 피쉬 히어로 심용주 박사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